자, 봐보자. 가로가 12, 세로가 11에 이렇게 생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데 내 모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이렇게 잘라냈대. 이렇게 잘라내고 이 남은 걸로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근데 그거 부피가 96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냐? 12-2a가 될 거고 이 길이는 10-2a가 될 거고. 그러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 거잖아. 이게 얼마가 돼야 돼? 96이 돼야 된대. 요거 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2로 나눌까? 그러면 이게 a-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나눌까? 그럼 a-6이 되고 얘는 24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24라는 거지. 그럼 전개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1a 제곱 플러스 30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는 0. 조율제법 해볼까? 1 마이너스 11 30 마이너스 24 2로 한번 해볼까? 1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12 24 빵. 이렇게. 그러면 a가 2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플러스 12는 0.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대 공식 넣어볼까? 그럼 a는 뭐 나오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81 마이너스 4ac 48 빼면 33 이렇게. 근데 플러스는 답이 안 돼. 왜 플러스가 답이 안 되냐면 플러스가 되면 이게 너무 커지는데 봐봐봐.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루트 33을 하잖아. 그럼 33이 얼마냐? 5점 얼마잖아. 9 더하면 14점 얼마, 2로 나누면 7점 얼마 되잖아. 플러스면 7점 얼마 되거든. 7점 얼마 돼버리면 이게 음수 나와버려. 이것도 음수 나와버리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달린 것만 돼야겠네.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얘는 얼마 정도 되지? 이게 4점 얼마잖아? 아니 5점 얼마잖아? 빼니까 3점 얼마, 2로 나누니까 1점 얼마 정도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네. 그러면 이제 상자의 건널비의 최소가 돼야 되는데 건널비가 최소. 건널비 어떻게 구해? 건널비 이 상자의 건널비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건널비를 이제 이거 상자를 봐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건널비가 이렇게 여기가 그지? 12-2a 여기는 10-2a 여기는 a. 그러면 건널비 구해주면 그래 그지? 이거 둘이 곱하고 a 곱하기 12-2a a 곱하기 10-2a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2a랑 10-2a랑 곱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아, 겉면이 하나 없지. 뚜껑이 하나 없구나. 뚜껑이 하나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할까? 민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민넓이가 이거 여기가 12-2. 그럼 민넓이가 요거랑 요거 곱하면 12-2a랑 10-2a. 민넓이가 요거 하나고 옆넓이는 있잖아.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잖아. 그럼 밑면의 둘레가 이거 둘이 더하면 22-4a인데 2배 해주면 44-8a라는 거지. 그래서 밑면의 둘레가 44-8a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높이 곱해주면 건널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볼까? 전개해보면 120에다가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44a. 와, 이거 식이 엄청, 1번부터 이렇게 문제가 이러냐?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4a, 마이너스 8a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120 마이너스 4a 제곱이 건널비네. 그럼 건널비가 이게 건널비인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a가 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둘 중에 큰 게 이거니까 a가 2면 최대가 되겠네. 그럼 건널비는 여기다 2만 넣으면 된다. 그럼 120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4, 4, 16 빼줘서 답은 10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3차 방식 이거에 그 0이 아닌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일단 이게 전부 다 x로 묶어지잖아. 그럼 x로 한번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그 0이 아닌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두근의 차잖아. 두근의 차.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이 뭐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절대값 a 2차 함계수 1이니까 1 써주면 되고 루트 b제곱 요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4 이게 얼마래? 3이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9래. 그럼 a제곱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3차 방정식 이거에 한 허근을 알파라 했을 때 요거 값을 구하라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뭘로 조립제법 돼? 이거 조립제법 되냐? 마이너스 1로 되네.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보네. 조립제법이. 자, 그러면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 서근 같잖아. 그럼 개수가 실수니까 혈내근을 또 갖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1이 되고 두 근의 곱이 아이고 두 근의 곱이 이제 또 3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뭘로 묶어지냐? 알파 바로 묶어지지.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파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1이네. 답은 3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6번 3차 방식 이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1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조립제법 할 건데 여기가 A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앞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A 제곱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 A 같은 걸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A 대입해 볼까? 1, 4 플러스 A, 3A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1A 4 플러스 2A 4A 플러스 안 되네. 그럼 마이너스 A 넣어볼까? 그러면 1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여기가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졌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A가 겹치거든. 그럼 마이너스 A 여기다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5A는 0이 되면 안 돼. A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0이 돼도 안 되고 A는 5가 돼도 안 된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9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뭐 있냐? 5가 되면 안 되네. 8개요? 8개. 그래서 답은 8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3차 방식 이거의 세 근 중에서 알파, 베타 간만을 하자. 알파, 베타 중에서 실수는 딱 하나밖에 없대. 근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래. 야,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알파가 실수겠냐, 베타가 실수겠냐? 알파가 실수일까, 베타가 실수일까? 베타가 실수일까?
알파는 실수면 안 돼? 자, 봐봐봐. 알파,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하나뿐이란 말은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실수면 다른 하나는 허수란 말이야. 그지? 실수가 하나뿐이란 말은 나머지 하나는 허수라는 거잖아, 허수. 그지?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실수잖아? 그럼 알파가 실수면 이거는 실수 제곱해도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베타가 허수라는 말이잖아. 그럼 허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허수잖아. 그럼 실수랑 허수가 같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알파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뭐라는 거야? 허수라는 거지. 알파가 허수. 알파가 허수야, 허수. 베타는 이제 실수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않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니까 1 넣어주면 1, 1, 빵, 빵, 마이너스 k, 빵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x는 1 하나랑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을 3개 갖는데 허근을 3개 가질 수는 없잖아. 실근 2개랑 허근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실근 하나랑 허근 2개란 말이잖아. 근데 실근 하나가 뭐래? 베타래. 베타가 그럼 1이란 소리지. 이렇게. 그럼 베타가 1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어.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그럼 알파는 뭐란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끝. 이제 마무리하자. 자, 그러면 베타 제곱이랑 감마 제곱 구하래. 그럼 베타는 뭔데? 플러스 루트 2i면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2i. 뭐 순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되고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 2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겠지. 그치? 그 다음에 12번 4차 방정식 이거에 한 허근을 알파라 했을 때 또 다른 한 시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빼기 알파 구하래. 아니 베타하고는 알파 구하래.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치환해볼까?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얘를 a라고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 이렇게 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a가 뭐였는데 a가 6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a가 뭔데? x제곱 더하기 2잖아. 이렇게. 그럼 x제곱이 뭐 아니면 뭐야? 4 아니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근이 뭐뭐 나오는 거야? 뿔마 2랑 뿔마 2i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그럼 한 실근이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고 한 실근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를 해주면 2분의 2i인데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 플러스가 될 거고 베타랑 알파가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근데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i 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깁수를 구해라. 이렇게. 보기차식이죠. 지수가 짝수만 있는 보기차식.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2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2k 마이너스 9는 0이 나오는데 t 값이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를 가져야 돼. 요 2차 방정식의 t 값이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를 가져야지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x는 여기서 실근 2개, 여기서 허근 2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이제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두근의 곱이 뭐 나오면 되겠어? 음수 나오면 되겠지.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얘가 음수면 된다. 그래서 2k가 9보다 작으니까 k가
4.5보다 작은 자연수는 4개 이렇게. 그 2차 방정식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 두근의 합은 써먹을 수가 없고 판별식은 항상 양수 나온다고 알려줬지? 그지?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항상 양수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7번 보자. 4차 방정식 이거에 한 허근을 알파라 했을 때 요거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것도 보기차식이잖아. 치환 안 하고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냐? 그냥 바로 보이지 않냐?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9알파 제곱 이렇게 해주면 에이 뭐라는 거야? 반대로 썼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이거 둘이 더하면 7알파 제곱 되고 그지? 이렇게 되지? 그냥 x로 써줘? 알았어. 그러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완전 제곱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9x 제곱은 3x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나랑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하나 요렇게 되겠지.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 넣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게 알파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또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요거니까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도 존재해? 아 그래 알파로 나눈 거 같잖아. 이거 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 알파는 절대 0이 아니야. 왜? 여기다 0 넣어봐. 0이 안 나오잖아. 얘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는 0이 아니거든. 그럼 요거를 알파로 나눠도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이니까 넘어가면 요식도 만족하겠죠. 그럼 알파는 항상 실수야. 얘가 실근 같고 얘가 실근 가지면 알파는 무조건 실수겠지. 이거 판별식 해볼까? 판별식. b제곱 9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양수고 이거 판별식 해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양수네. 둘 다 실근 같네. 그럼 알파는 무조건 실근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3학년 2학기 때 이거 하는 건데 그 자주 나오니까 외워도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이렇게.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다라는 식이 되거든. 이게 여기가 A, B, 뭐 C, D라고 하게 되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똑같다. 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닮음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하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아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풀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좀 외워보면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선을 점점 밑으로 내려. 점점 밑으로 내리면 계속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접선까지 내려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접선이 돼버리니까 얘랑이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제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제곱한 게 요거 곱하기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러면 요거 제곱, PA 제곱하니까 24x 제곱이 PB 곱하기 PC,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다. PB 곱하기 BC가 아니라 PB 곱하기 PC다. 알겠지? 그럼 P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 PC는 이거 둘이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 풀면 돼. 랄라랄라랄랄랄라. 그럼 합차공식 쓰면 되지 않겠냐 이거. 이거가 이게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랑 뒤에 거는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x라고 생각하고 곱하면 합차공식이잖아.
그럼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쓰고 앞에 거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요거 풀면 됩니다. 그러면 전개해주면 x 4제곱 여기는 8x제곱 7x제곱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17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네.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1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이 bc가 그 길인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는 안 되고 1하고 4만 된다. 더하니까 답은 5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했고 19번 3차 방식 이거의 세 근이 연속한 세 정수래. 상수 PQ에 대해서 저것값을 구해보래. 연속한 세 정수 그럼 x를 이렇게 잡을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잡을까? 연속한 세 정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얼마야? 3알파잖아.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p 되는 거고 두 개씩 곱해.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게 a분의 c니까 26이다. 여기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사라지고 2알파 제곱 나오고 요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26 이렇게. 그럼 3알파 제곱이 27이니까 알파 제곱이 9야. 그럼 알파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네. 첫 번째 알파가 3일 때,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알파가 3이면 세 근이 2랑 3이랑 4란 뜻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세 근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P라는 게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3알파가 마이너스 P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P 이거 세 개 더하면 9잖아. 9가 이제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P는 마이너스 9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 6 4 24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이게 마이너스 q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럼 절대값 해서 더하면 9 더하기 24니까 33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냐? 6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p니까 p는 마이너스 9 나오고 세 개 더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q니까 q는 24. 어차피 절대값하면 똑같죠. 절대값에서 더하면 둘 다 33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은 자 3차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가능한 a 값을 곱해라. 이렇게. 3차 방정식 조리제법 하면 되겠지. x에다가 1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냐?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4a 마이너스 3a 1 넣어볼까?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3a 빵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1을 근으로 갖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는 0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된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실근 두 개 가져야 된대. 3차 방정식이니까 허근 한 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개수가 실수면 허근은 쌍으로 갔잖아요. 두 개, 네 개 이렇게 갔잖아. 그지?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셋 다 실근인데 두 개라고 했으니까 중근이 하나 들어간다 이런 말이지. 세 개 다 실근인데 중근이 하나, 그러니까 1, 3 뭐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서 1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얘가 1이랑 다른 하나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1이 아닌 다른 하나. 그럼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되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0 나오면 되잖아. 1-a 플러스 3a가 0 나오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여기에서 x는 1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여기에서 1이 아닌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 되면 되니까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는 거지. 근데 a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양변 a로 나눠주면 여기서 a는 1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a 값을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6이야. 이런 거지. 다음에 23번.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요렇게 같대. 그래. 그럼 세 개가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k로 같다고 하자. 그러면 px라는 식은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x에다가 2를 대입해도 x에다가 5를 대입해도 전부 다 k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끝인 거지. 3차함계수는 1이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1 넣어도 k 되고 2 넣어도 k 되고 5 넣어도 k 돼서 이게 전부 다 k로 똑같아지겠죠. 근데 px는 0, 이 px, 이 식이 0, 이 식이 한 근이 3이래. 아 그래, 그럼 3 넣어서 k 찾으면 되겠네. 3 집어넣으면 x에다가 3 대입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 된다. 그래서 k가 8인가 보네. 이게 8이었어. 이게 8. 그지? 그래서 3이 아닌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이걸 만족했을 때 요거 값을 구하래. 아 그래. 그러면 요 방정 3차 방정식에 3이 아닌 두 실근 구해가지고 이거 계산해보래. 실근. 이거 이제 전개해서 풀어야겠네.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뭐 나오냐? 이거 둘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5 전개해주면 뭐 나오냐? x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플러스 3x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이거 0. 그럼 이거 이제 3으로 조립제법이 되겠죠. 왜? 3을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6 3 18 3으로 조립제법 해주면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0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가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뭘로 바꾸면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9 플러스 6 해서 답은 15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25번. 자, 이거를 봐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거네. 그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0이라는 해는 x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아니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오메가. 그지? 오메가잖아.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당연히 1이겠지? 아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 돼야 될 거 아니야. 1 돼야 0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알파 2024는 뭘로 바꾸면 되겠냐? 알파 2024제곱은 알파 세제곱 1이니까 2024를 3으로 나누면 얼마냐? 3, 6, 18, 22, 3, 7, 21, 14, 3, 4, 12, 2 남네. 그러면 674제곱 한 다음에 알파 제곱해주면 되는데 얘가 1이라서 알파 제곱이랑 똑같거든 이게. 그럼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감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지? 요거 풀면 된다. 그럼 니네 저거 어떻게 풀래? 하수들은 이걸 통분을 합니다.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하수들은 통분을 하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고수들은 이렇게 풉니다. 여기다 알파를 곱해주면 되죠. 왜요? 그럼 분모가 알파 세제곱에서 1 돼버리거든요. 끝났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구하라는 소리죠. 됐죠? 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일까? 0이겠죠. 왜? 아, 이 3차 방정식은 2차 함계수가 없으니까 0이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0 되는데. 그지? 그 다음에 26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저거에 한 서로 단 세식은 같는데. 그래. 자자자자자자. 이거 니네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냐? 이거 1을 근으로 가지니까 1 집어넣으면 k 구하면 돼요. k가 사라져서 k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지? 1 집어넣으면 k가 사라져서 k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럼 꼭 조리제법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봐봐. x 세제곱이니까 x면 여기는 x 제곱일 거 아니냐? 그지?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k로 끝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k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몇 차씩만 찾으면 돼? 1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차항 개수 찾자. 그럼 1차항 개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냐?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x제곱 나오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x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6x제곱이 되려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겠지. 이렇게. 됐어? 그 2학년 때부터는 조리제법을 안 써. 그냥 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익숙해지면 편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이 여기서 근을 가졌으니까 알파 베타가 여기서 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아, 그럼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곱은 k 이렇게.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됐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1 알파 베타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1이 빗변이 되거나 두 번째는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빗변이 되거나. 그지? 그럼 1이 빗변이란 말은 1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같겠지. 피타고라스 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그럼 25 마이너스 2k가 1이구나. 그럼 2k가 24니까 k가 10이면 되겠네. 이렇게. k가 12. 그래서 얘가 이제 10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k 값이 분수라고 했는데 서로서라고 했는데 갑자기 12?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뭘 해봐야 될까? 뭘 확인해 봐야 될까? k에다 12를 넣었을 때 이게 과연 실근을 갖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거는 다 실수라고 했는데 실근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판별식 하면 어떻게 되냐? 판별식 했더니 b제곱 25 마이너스 4ac 했더니 48이니까 판별식 0보다 작네. 허근 같네. 허근. 땡! 그럼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빗변이라는 거지. 그럼 알파를 빗변을 하자. 이렇게. 그러면 알파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응? 자, 그럼 요거 풀면 되겠지 뭐. 그래서 베타 제곱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라고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분의 1이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5고 변변 더해주면 2알파가 5분의 26이 돼서 알파는 5분의 13이 되는 거고 베타는 5분의 13이면 베타가 5분의 10이겠지. 이렇게. 선생님 베타가 빗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빗변이니까 베타가 5분의 13 되고 그때는 알파가 5분의 12가 되는 거야. 베타가 빗변이 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에 큰 게 5분의 13, 작은 게 5분의 12. 큰 게 빗변일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은 n분의 m이다. 근데 상수 k가 뭐였어? 두근의 곱이 상수 k였었잖아. 그러면 둘이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분의 12랑 5분의 13을 곱하면 25분의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 안 되니까 이제 이거 둘이 더한 게 답이겠지 뭐. 12 곱하기 13 하면 얼마야? 36, 12, 156. 그래서 25분의 156이 답이라서 이거 둘이 더한 게 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181 이렇게. 27번 이렇게. 마지막이지 이거 다 했지. 아씨 말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그지? 말 너무 빨리 했나?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 px는 0에 한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래. 아 그래? 그러면 한 실근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베타랑 감마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감마 px는 0이 되는 요 3차 방식 0이 되는 실근 이렇게 세 개 갖는데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이렇게 갖는 건데 이거 둘이 곱한 게 5래. 아 이거 둘이 곱한 게 5야. 오케이. 그러면 p3x-1은 0에 한 근이 0이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허근의 합이 1래. 그럼 여기서 근을 뭐로 갖는 거야? 정 모르겠으면 px를 이렇게 세워.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근을 쓰면 되고 3차함계수 1이니까 1. 그러니까 요 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p3x-1을 구해봐. 이렇게 p3x-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x에다가 3x-1을 싹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x-1 알파 3x-1 베타 3x-1 감마가 p3x-1인데 걔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래. 그럼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되면 되잖아. 그럼 얘가 0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되겠어?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너무 좀 별로야. 너무 힘들어. 너무 노가다 같아.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왜? 자, 봐봐. px는 0에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를 넣어주면 p 알파는 반드시 0이 되거든요. p 베타도 반드시 0이 될 거고 p 감마도 반드시 0이 됩니다. 그러면 p3x-1도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3개 가질 텐데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해야 0이 될까?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되면 0이 돼.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아니라 3알파-1이 되잖아. 그지? 그니까 뭐라고? 무슨 말이라고? 여기 있는 3x-1이 알파가 되는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p 알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3x-1이 알파가 되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근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찾았든 저떻게 찾았든 여기에서 세 근이 뭐뭐 갖는 거야?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봐. 얘가 실근이면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면 얘가 허근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이 0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허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래. 그럼 양변에 3 곱해주면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1하니까 2 하면 3을 곱해주면 6 이렇게 되면서 베타 플러스 감마가 4라는 거지.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곱하기 감마는 5인데 그러면 니네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않냐?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5면 x제곱,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5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그지? 그잖아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또 뭐를 근으로 가졌지? 알파를 근으로 가졌는데 알파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 이렇게. 3차 함계수는 1. 이 식이 무슨 식이야? 이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이 뭐라는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이 식이라는 거지.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하면 되니까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끝날 거 아니야. 좌변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 후변에도 1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4니까 얘는 3이겠지 뭐. 그지? 끝. 전개 안 해도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다 있어. 또 혹시 질문 추가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추가로 하고 싶은 거 없었고, 그럼 하나 풀어줄까? 뭐 풀어줄까? 뭐를 잘 못할 것 같냐? 뭐가 좀 어려워 보이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려운 거 있냐? 오메가 어려워 보이는 거 있나? 어디 보자. 이거 44번? 와, 번호 죽인데? 44번. 이런 거 좀 잘 못 풀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x의 n제곱 더하기 x의 n 플러스 5제곱 더하기 x의 n 플러스 7제곱 더하기 x의 n 플러스 9제곱을 뭘로 나눴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대. 몫은 몰라.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근데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하래. 어쩔래 이거? 애들 전부 다 저기까지 써놓고 못 푼다 이제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써.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래.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지? 1이래잖아. 1 나머지 1이라고 1.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얘가 0이 되는 거를 대입해서 qx를 날리잖아. 그지? 근데 니네 얘가 0이 되는 애는 뭔지 알잖아. 뭐야? 오메가. 이거 0 되는 거 오메가잖아. 0 되는 거 오메가잖아. 잊어버렸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거 어디서 나왔어? x세제곱은 1에서 나온 거잖아. 오메가가 근이잖아 이거. 그지? 오메가. 아 그래? x에다 뭐 대입해? 오메가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된다니까. 그지? 근데 오메가는 뭐가 성질이 있어? 세제곱하면 1 되잖아. 오메가 하면 세제곱하면 1 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의 n제곱, 오메가의 n 플러스 5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 플러스 7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 플러스 9제곱이 1이야. 왜 1이야? 아, 얘는 날라갔고 얘가 1이래잖아. 그지? 1 이렇게. n이 얼마 하면 될까? 1 되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뭘 어떻게 계산해? 오메가 n제곱으로 묶어야지. 그럼 이게 뭐 돼? 1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7제곱 더하기 오메가 9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지? 다 떠먹여 줬다 이제.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저식 간단히 하면 되잖아.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는 어차피 1 될 거고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랑 똑같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어머 세상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0 돼버리네. 그럼 1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오메가 n제곱 1 되는 거네. 그럼 n은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니까 369. 답은 몇 개? 3개.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 또 어려운 거 있나?
빰빰빰빰빰빰. 딱히 어려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71번)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절대값 71번 요거 풀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 거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에서 3개 나눠가지고 3개 풀어서 이거랑 풀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어떻게 풀어도 될까? 그래프 그래서 풀면 한 방에 풀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프 그래서 풀면 그지? 그럼 그래프 한번 어떻게 그린다겠어? 어디서 꺾여?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데서 꺾여. 그럼 어디서 꺾이는데? 마이너스 3이요. 또 어디서 꺾여?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0 되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2 되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는데 몰라. 이렇게 대충 잡아봐. 이렇게. 일단 마이너스 3 넣어볼까?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번엔 얘가 0 되잖아. 얘가 0 돼. 마이너스 3 넣으면 얘가 0 돼. 그치? 마이너스 3 넣으면 얘가 0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2 되잖아. 2.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봐야. 그럼 절대값 하니까 2 되잖아. 2.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았으면 2는 더 위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는 당연히 연결이 됐겠지, 이렇게. 그럼 이쪽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여기는 이것도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 올라가거나 반듯하거나 내려가거나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봐봐.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절대값 풀어봐봐. 봐봐 어떻게 풀면 되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요것도 음수고 요것도 음수일 거 아니냐.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플러스 x 플러스 3이잖아. 오! x가 사라져서 2 나오네. 아, 반드시 가는구나. 이렇게. 둘이 빼기라서 그래. x가 사라져버려. 이렇게. 둘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이거 절대값 그대로 나오고 얘도 절대값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x가 사라져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x에다 뭘 넣든지 간에 전부 다 2 나오는 거지. 오!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야. 이렇게. 끝! 자, 그러면 랄라랄라랄랄라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그릴 거야? 이제 y는 3x-1을 그릴 거 아니야? 3x-1. y는 3x-1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반드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y는 3x-1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지 않냐? 아,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 나오려면 여기가 2면 마이너스 10은 한참 밑에 있겠지. 그지? 한참 밑에 여기를 지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볼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뭐 나와?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쪽에다가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그럼 어디 찾으래? 3x-1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찾으래. 그러니까 여기 찾으라는 거지, 여기. 3x-1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찾으래잖아. 그럼 이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데가 여기서부터잖아.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만데? 아니,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알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아니,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멈추마. 자, 그러면 다시.
y는 3x-1인데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3x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또 할게요.